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어떤 구설, 간제가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갑진년의 새 출발의 의미로 새롭게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류화정입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이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띠분들이 좀 어떨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갑진년이 다가오잖아요. 네. 또 좋은 운으로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좋은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일이 있고 있다면 항상 조금 안 좋은 기운도 따라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힘듦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해? 주춤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운이 더 강하겠죠. 포기를 하시면 뭐 속셈말로 그냥 밥그릇이 깨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극복을 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능력도 되시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올해 역시도 그 갑진년에도 성진이나 지역, 명예의 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면 주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인간관계를 조금 생각하시고 다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일적으로 힘듦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어떤 구설, 간제가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극복하실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되는 해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해지만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네, 그렇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결혼하셨는데 조금 남의 그에 눈을 돌리시면 조금 힘듦이 오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혼을 뭐 꿈꿀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기도 쉽지 않으니 삼각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륜 관계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올해 이성운은 크게 좋은 해는 아니에요. 그냥 저냥 가는 해니까 남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특히 가정주부들 조심해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그러면 번째로 31 되시는 94년생 네. 갑술생 분들. 네. 자, 갑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자리를 잡는 해가 되겠습니다. 좋은 네. 성과가 나는 해고요. 그리고 좀 아니면 갑진년의 새 출발의 의미로 새롭게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의 기운이 이분들은 뭐 막 그다지 이렇게 나쁘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조금 이제 새 출발, 이제 한참 좋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좋은 기운, 본인이 해왔던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갑진년에는 좀 더 활발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82년생 분들 또 알아볼게요. 인술생 분들. 네.
올해 갑진년의 임술생분들은 음.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개띠의 어떤 전체적인 운에서도 봤지만 주변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붙을 수도 있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간대구술의 시비수가 따르기 때문에 음. 좀 말을 가려서 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음. 조금 배려하는 마음, 본인의 감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좀 개띠 전체적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 인간관계나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임술생이 올해는 특히 구설에 의해서 힘들 수 있으니까 네. 내 감정을 조금 죽이는 거. 음. 상대방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내 감정이 너무 낮으면 그게 시비수가 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쨌든 뭐 이게 꼭 뭐 직장 관계 뭐 여기서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냥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을 죽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꼭 입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네, 경술생. 네,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개묘년이었지. 네, 개묘년. 올해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에 굉장히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기운을 이어받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잘 된다 해서 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면 네, 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그분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이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잘 해나가는 게 올해는 성공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뭘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게 있지만 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가해지면 주의하고 불통이 될 수가 있으니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마지막 나이대입니다. 58년 개띠분들. 모술생. 네. 무술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해는 이제 무술생 같으면 조금 인생의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순차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금 갖고 나면 당장에 내가 뭔가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돈을 먼저 갚을 것인가 뒤에 걸 먼저 할 것이냐 안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럴 때에는 약간 그 돈을 뭐 지불해야 되는 쪽에 하고 의논을 하셔서 약간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밀고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 올해 본인이 또 큰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띠분들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뭐 운세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운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하고 사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